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다 중요한 개념이나 공식이 머릿속에서 사라진 적 있으신가요? 저도 생물학 시험 전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뭐였더라 하며 노트를 뒤적였던 기억이 있어요. 궁금한데요. 열심히 외운 내용이 시험날 머릿속에서 안개처럼 흐려지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시험을 위해 복잡한 용어, 공식, 키워드를 외우려 하지만 뇌는 때론 이건 너무 벅차 하며 멈춰버립니다. 저는 대학 때 화학 원소 주기율표 외우다. 이건 내 머리론 무리야. 좌절했어요. 하지만 그때 만난 기억궁전 암기법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이 기법은 뇌의 공간 감각을 활용해 정보를 생생히 저장하는 뇌에 숨겨진 창고를 여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배우면 내 뇌 이렇게 강력했나? 감탄하실 거예요. 오늘은 기억궁전을 만들어 시험 정보, 핵심 개념, 세부사항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5분만 함께하면 뇌의 퍼즐을 완성할 준비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외우세요? 노트에 키워드를 반복 쓰거나 플래시카드로 단어를 외우시나요? 그런데도 시험날 왜 이게 떠오르지 않지? 당황하신 적 많으시죠? 저도 생물학 용어 외우다 광합성 과정이 뭐였더라 하며 허공을 쳐다봤어요. 한 번은 화학 시험 전 탄소 원자량이 뭐지? 헷갈려서 공책만 들여다봤죠. 이런 순간 뇌가 정보를 제대로 저장하지 않는다고 느껴지시죠? 하지만 뇌는 사실 놀라운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궁전 암기법이 빛을 발해요. 고대 그리스 시인 시모니데스가 개발한 이 기법은 공간 기억을 활용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뇌과학적으로 뇌 해마는 공간 정보를 기억하는 데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집 안가구 배치나 동네 골목길은 자연스럽게 떠올리시죠? 기억궁전은 이 능력을 이용해 익숙한 공간, 집, 교실 내에 정보를 배치해 생생히 기억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뇌의 시각 피질이 선명한 이미지를 처리하고 해마가 이건 오래 기억해야 해 하며 저장소를 활성화해요. 연구에 따르면 공간 연상은 기억 유지율을 60% 높인다고 해요. 저는 이 방법으로 생물학 용어 50개를 하루 만에 외웠어요. 내 뇌, 메모리 마스터야? 했죠.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일반 암기는 단어를 기계적으로 반복하지만 기억궁전은 정보를 시각적 이야기로 변환해요. 예를 들어 광합성을 외운다면 집 주방에 초록 식물이 태양빛을 뿜으며 춤추는 장면을 상상하는 거예요. 뇌가 이 장면은 잊을 수 없어 하며 기억을 단단히 고정해요. 제 동료는 이 방법으로 자격증 시험 합격했어요. 사무실을 궁전으로 바꾸니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됐어 하더라고요. 기억궁전은 뇌의 저장소를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퍼즐 조각처럼 정보를 공간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이 방법으로 뇌 잠재력이 열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만의 기억궁전을 설계하는 거예요. 익숙한 장소를 골라 뇌의 공간 캔버스를 준비하세요. 집, 교실, 자주 가는 도서관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선택했다면 현관, 거실, 주방, 서재 같은 5에서 10개 지점을 정하세요. 핵심은 이 공간을 생생히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뇌 과학적으로 해마는 구체적인 공간 이미지를 강하게 저장합니다. 저는 화학 시험 대비로 집을 궁전으로 삼았어요. 현관 문을 열면 주기율표가 반짝이는 벽지로 붙어 있는 장면을 상상했죠. 첫 마일스톤. 궁전 지점 5개를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뇌가 이건 흥미로운 설계야. 활성화돼요. 팁 하나. 공간은 단순해야 해요. 복잡한 장소는 뇌가 이건 정리 어렵다. 혼란스러워해요. 거실의 소파, 책상, 창문처럼 명확한 지점을 선택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익숙한 공간은 기억 정밀도를 40% 높여요. 퍼즐 첫 조각처럼 지금 궁전 지점 5개를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설레기 시작해요. 두 번째 단계는 정보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거예요. 시험 정보를 생동감 있는 시각적 이미지로 바꾸어 궁전 지점에 배치하세요. 예를 들어 생물학의 미토콘드리아를 외운다면 거실 소파에 에너지 공장처럼 불꽃 튀는 미니 발전소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요. 뇌 과학적으로 시각 피질은 생생한 이미지를 처리하며 기억을 강화해요. 저는 화학 원소 헬륨을 외울 때 주방 식탁에 헬륨 풍선이 둥둥 떠 있는 장면을 그렸어요. 두 번째, 마일스톤. 시험 정보 5개를 이미지로 바꿔보세요. 뇌가 이야, 이건 재밌어. 집중해요. 팁! 이미지는 과장되고 기묘할수록 좋아요. 평범한 이미지는 뇌가 별거 아니야. 무시해요. 예를 들어 탄소는 거실 TV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탄소 캐릭터가 춤추는 장면으로요.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이미지는 기억력을 30% 높여요. 퍼즐 두 번째 조각처럼 정보 5개를 궁전 지점에 배치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생생해져요. 세 번째 단계는 궁전을 탐험하며 기억을 굳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궁전을 걸으며 각 지점의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예를 들어 현관 주기율표 벽지에서 거실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에서 주방 헬륨 풍선을 순서대로 방문. 뇌과학적으로 해마와 대뇌피질이 반복 탐험을 통해 장기 기억을 형성해요. 저는 생물학 시험 전 매일 궁전을 산책했는데 시험날 내 뇌 GPS야 했어요. 세 번째 마일스톤. 하루 5분 탐험 시간을 정해보세요. 뇌가 이 경로 완벽 확신해요. 팁! 탐험은 조용한 환경에서 눈 감고 하면 효과적이에요. 뇌가 외부 방해 없이 기억 모드로 전환하죠. 연구에 따르면 반복 연상은 기억 유지율을 50% 높여요. 제 동생은 이 방법으로 영어 단어 100개 외웠어요. 궁전 산책하니 단어가 자동 재생돼 하더라고요. 퍼즐 세 번째 조각처럼 탐험으로 기억을 단단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빛나요. 기억 궁전을 완성하려면 새롭고 실용적인 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소리 연상. 궁전 지점에 이미지를 배치하며 소리를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 발전소가 운궁 소리를 낸다고 상상해요. 뇌의 청각 피질이 기억을 더 생생히 고정해요. 저는 헬륨 풍선에 삐익 소리를 붙였더니 화학시험에서 바로 떠올랐어요. 둘째, 감정 연결. 이미지에 감정을 입히세요. 광합성 식물이 기뻐 춤춘다고 느끼면 뇌가 이건 중요해. 기억해요. 저는 생물학 용어 외울 때 재밌는 감정을 추가해 50개 외웠죠. 셋째, 순서 고정. 궁전 탐험 경로를 항상 똑같이 유지하세요. 뇌의 해마가 일관된 순서를 좋아해요. 저는 매일 같은 경로로 탐험하며 기억이 단단해졌어요. 넷째, 짧은 리허설. 하루 3분 궁전 이미지를 빠르게 떠올리세요. 뇌가 이건 내 거야 확신해요. 통계로 20일 반복하면 기억력이 30% 강화돼요. 저는 이 팁들로 화학시험 만점 찍었어요. 처음엔 궁전 복잡해 했는데 3분 리허설로 내 뇌 기억 마술사 했죠. 여러분도 3주만 도전해보세요. 뇌가 기억 궁전 내 놀이터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공부가 날개 달아요. 기억 궁전의 힘 느끼셨나요? 시험 정보 까먹는 건 뇌의 한계가 아니에요. 뇌의 공간 창고를 열어 퍼즐을 완성하는 거예요. 궁전 설계로 캔버스를 그리고 정보 이미지화로 이야기를 만들고 탐험으로 기억을 굳히세요. 뇌의 해마와 시각 피질이 이건 마스터했어 환호할 거예요.
저도 이 방법으로 생물학, 화학, 영어 시험을 정복하며 내 뇌, 기억의 달인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복잡할 건 없어요. 지금 노트 펴고 궁전 지점 5개 적어보세요. 첫 마일스톤 기념으로 좋아하는 차 한 잔 즐기세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이게 되겠어? 반신반의했어요. 공부하다 머릿속이 하얘졌었죠. 근데 기억궁전으로 뇌를 설계하다 보니 공부가 그림 그리기처럼 즐거워졌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하자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7일만 도전해보세요. 안 되면 저한테 질문 남겨주셔도 돼요. 이거 어떻게 하죠?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근데 진짜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또 내일부터 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어요. 뇌는 준비됐으니까 이 방법으로 기억 마스터 되세요. 댓글로 기억궁전 팁이나 첫 설계 후기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공부법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필터 프리 라이프와 함께 뇌를 똑똑하게 써봅시다. 여러분, 교재 여러 권 펼쳤다가 도대체 뭐부터 외워야 해 하며 책만 덮은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심리학 시험 공부하다 노트, 교과서, 문제집 뒤적였는데 시험날 이론 뭐였지? 멍 때렸어요. 궁금한데요. 열심히 필기했는데 정작 머리에 안 남아서 답답하신 적 있으시죠? 교재가 산더미처럼 쌓이면 뇌가 이건 못해 하며 문을 닫아버리죠. 저는 경제학 공부하다, 자료 정리만 하다, 시간을 다 썼는데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못 외웠어요. 그때 발견한 게 당원화 공부법이에요. 한 권의 핵심만 모아 뇌에 쏙쏙 새기는 비법이죠. 여러 권 보며 이것저것 보는 게 힘드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딱 좋았습니다. 단권화 공부법은 똑똑하게 정리하고 회독하면 시험 점수가 쑥 올라갑니다. 오늘은 당원화 공부법으로 한 권으로 시험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0분만 함께하면 뇌의 지도를 그릴 준비 되실 거예요. 자, 시작합시다. 여러분, 공부할 때 교재 몇 권 쓰세요? 한 권? 3권? 근데 자료가 많아질수록 뭐가 중요하지? 헷갈리시죠? 저도 역사 공부하다 교과서, 참고서, 노트를 번갈아 봤는데 이거 다 외워야 하나 하며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 번은 심리학 시험 전필기만 열심히 했는데 시험날 핵심 키워드 하나도 못 떠올렸죠. 이런 순간 뇌가 정보 과다로 정리 불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단권화 공부법이 게임 체인저예요. 단권화 공부법은 한 권의 교재의 핵심 키워드, 설명, 기출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회독으로 암기와 이해를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핵심은 불필요한 내용을 과감히 버리고 중요한 정보만 뇌에 고정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심리학 강화 이론을 공부할 때 교재에 자극이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설명과 기출 키워드, 긍정 강화를 정리하면 회독할 때 뇌가 이건 중요 인식해요. 뇌 과학적으로 해마는 체계화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전전두엽, 계획, 우선순위 설정은 핵심만 골라 집중력을 높여요. 연구에 따르면 구조화된 정보는 기억 유지율을 40% 높이고 집중력을 25% 향상시켜요. 저는 이 방법으로 경제학 50개의 개념을 한 권에 정리해 시험 전날 한 번 훑었는데 90점 넘겼어요. 왜 단권화가 강력할까요? 일반 공부는 정보를 쌓아두지만 단권화는 뇌가 필요한 것만 처리하도록 설계해요. 기출 문제를 분석해 틀린 부분을 우선 표시하면 뇌의 주의력 네트워크가 여기 집중 신호를 보내죠. 예를 들어 역사 산업혁명 단원에서 기출에 나온 증기기관을 정리하고 자주 틀리는 사회적 영향을 추가하면 뇌가 지식 네트워크를 짜요. 제 친구는 단권화로 자격증 시험 합격했어요. 한 권만 들고 다니니 뇌가 가벼워 하더라고요. 단권화는 뇌의 지식을 지도로 그리는 작업이에요.
핵심 키워드가 길잡이가 되고 정리가 길을 완성하죠. 이 방법으로 뇌가 시험을 정복할 준비를 해요. 첫 번째 단계는 교재 선정이에요. 단 권화할 한 권의 교재를 신중히 골라야 해요. 핵심만 요약된 이론서 암기형 시험 적합이나 내용이 풍부한 기본서 이해형 시험 적합을 선택하세요. 뇌과학적으로 전전두엽은 명확한 도구를 사용할 때 계획력을 발휘해요. 저는 심리학 공부할 때 요약된 이론서를 골랐더니 뇌가 이건 간단해 집중했어요. 첫 작은 승리. 오늘 단 권화할 교재를 정해보세요. 뇌가 지식 기반 준비 설레거든요. 팁 하나. 교재는 본인이 끌리는 걸로 고르세요. 표지 예쁘거나 페이징 편한 책이면 뇌가 공부하고 싶어 반응해요. 연구에 따르면 친숙한 도구는 학습 몰입도를 20% 높여요. 지식 지도의 기반처럼 교재로 뇌의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깨어나요. 두 번째 단계는 핵심 정리예요. 교재의 핵심 키워드와 설명을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분석해 틀린 부분을 우선 표시하세요. 예. 경제학, 수요 곡선에 가격 내리면 수요 증가. 설명과 기출 키워드, 탄력성 추가. 뇌과학적으로 해마는 우선순위가 명확한 정보를 기억 네트워크로 저장해요. 저는 역사 공부하다 한국전쟁의 기출 6.25와 휴전협정을 표시했더니 뇌가 이건 필수야 했어요. 두 번째 작은 승리. 기출 3문제 분석해 교재에 표시해보세요. 뇌가 지도 그리기 시작 만족해요. 팁. 형광펜으로 키워드, 검은 펜으로 설명을 구분하세요. 뇌의 시각 피질이 깔끔해 반응해요. 연구에 따르면 색상 구분은 기억 효율을 30% 높여요. 지식 지도의 길잡이처럼 핵심으로 뇌의 경로를 세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단단해져요. 세 번째 단계는 회독 효율화예요. 단 권화 교재를 여러 번 회독하며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건너뛰세요. 초반엔 꼼꼼히 읽고 시험 가까워질수록 핵심만 훑어요. 뇌과학적으로 대뇌 피질은 반복 회독으로 지식 네트워크를 영구화해요. 회독에 관한 내용은 이전 영상 중에 다루었습니다. 함께 보시면 장기간 공부하는 시험 대비에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단 권화 교재를 5번 회독했더니 시험 전날 1시간 만에 훑으며 다 알겠어 했어요. 세 번째 작은 승리. 교재 한 챕터 회독하며 불필요한 문장 3개 건너뛰어 보세요. 뇌가 효율 만점 확신해요. 팁. 회독은 2-3일 간격으로 점점 시간을 줄이세요. 뇌가 이제 익숙해 반응해요. 연구에 따르면 간격 반복은 기억 유지율을 50% 높여요. 제 동료는 단 권화로 자격증 합격했어요. 한 권만 믿으니 시험날 자신감 폭발했죠. 지식 지도를 완성하듯 회독으로 뇌를 채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빛나요. 단 권화 공부법 잘하려면 실용 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출 우선순위. 틀린 기출 문제를 먼저 정리하세요. 뇌의 주의력 네트워크가 이건 필수 집중해요. 저는 경제학 공부하다 틀린 문제 키워드만 정리했더니 20점 올랐어요. 둘째, 간결한 표시. 형광펜으로 키워드. 메모로 간단한 설명만 추가하세요. 뇌가 복잡하면 싫어. 안도해요. 저는 역사단 권화할 때 메모 과다로 실패했죠. 셋째, 불필요 제거. 기출에 안 나오는 서론 예시는 과감히 스킵하세요. 뇌의 전전두엽이 효율 좋아 반응해요. 넷째, 복습 주기. 공부 후 1시간, 다음 날 3일 뒤 핵심만 복습하세요. 뇌의 해마가 이건 내 거야 고정해요. 통계로 20일 반복하면 암기력이 30% 강화돼요. 저는 이 팁들로 심리학 시험 만점 찍었어요. 처음엔 단 권화 귀찮아고 했는데 한 권 완성하니 내 뇌 시험 달인 했죠.
여러분도 3주만 도전해보세요. 뇌가 단권화, 내 특기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험이 날개 달아요. 단권화 공부법의 힘 느끼셨나요? 한 권의 핵심만 모아 뇌의 지도를 그리면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교재 선정으로 기반을 다지고 핵심 정리로 길잡이를 세우고 회독 효율화로 지식을 완성하세요. 뇌의 해마와 전전두엽이 시험 정복 환호할 거예요. 저도 이 방법으로 심리학, 경제학, 역사 시험 정복하며 내 뇌 지식 탐험가야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지금 교재 펴고 기출 3문제 정리해보세요. 첫 작은 승리 축하로 차 한 잔 즐기세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한 권에 다 정리? 불가능했지만 단권화 완성하니 공부가 게임처럼 재밌어졌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하자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7일만 도전해보세요. 궁금하면 댓글로 이거 어떻게 물어보셔도 돼요. 최대한 쉽게 답변 드릴게요. 근데 진짜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하며 교재만 쌓으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뇌에 있어요. 단권화로 시험 마스터 되세요. 댓글로 단권화 팁이나 첫 정리 후기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공부법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필터 프리 라이프와 함께 뇌의 지도를 그려갑시다. 여러분, 그동안 계획하고 실천한 일들 모두 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젠 진짜 못하겠어. 난 안 되는 인간인가 봐 하며 자책하고 이미 다 집어치우고 핸드폰만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컨트롤하겠다고 결심했지만 현실은 침대와의 끝없는 사랑 싸움입니다. 시계를 보자마자 5시면 아직 밤이네 하며 다시 누웠다가 결국 9시에 일어나 오늘도 망했다고 자책하죠. 여러분도 이런 아침 경험 있으시죠? 그 희망찬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좌절의 나날. 하지만 오늘은 그 실패담을 털어놓고 어떻게든 반전시키는 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같이 가볼까요? 자기 개발러의 하루는 계획으로 시작됩니다. 또는 이미 계획만 잔뜩 세웠겠죠. 오늘도 성장하는 나를 위해 계획표를 작성 중이에요. 자, 여기 적어보자. 6시 기상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6시 10분부터 독서로 지식을 쌓고 6시 30분 명상으로 마음을 다잡고 7시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고 8시 영어로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 9시 코딩으로 IT 전문가로 거듭나자. 계획만 보면 제가 슈퍼맨 같아요. 근데 현실은 노트북 앞에서 이거 멋지다 하며 계획 짜는데 1시간 쓰고 실행은 0%. 여러분도 계획표를 짜놓고 내일부터 진짜 한다 하면서 미루는 적 있으시죠? 저는 그 내일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계획을 짜는 순간의 짜릿함은 정말 최고지만 그 뒤에 오는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한 번은 계획표를 프린트까지 해서 벽에 붙였는데 결국 먼지만 쌓였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요.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에 3권을 읽는다고 해요. 처음엔 이 책이 나를 바꿀 거야 하면서 펼쳤는데 첫 페이지 읽다가 졸음이 몰려오더라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손으로 책 페이지를 붙잡고 버티다가 결국 책 위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깨어보니 침이 책에 묻어서 이건 내 흔적인가 하며 당황했죠. 독서가 아니라 수면 연습이 된 셈이에요. 여러분도 책 펼치자마자 눈꺼풀이 무거워진 적 있으시죠? 저는 심지어 책을 베개 삼아 자본 적도 있어요. 책 제목이 성공의 비밀이었는데 제 비밀은 잠자기의 달인이 된 거였죠. 책을 읽다가 스르륵 잠드는 순간 뇌가 너 진짜 이걸로 뭘 하려고 하며 한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명상으로 정신을 맑게 하자고요.
깊은 호흡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자. 근데 지금 그 영상 조회수 몇이었더라? 명상 10초 만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인스타 스토리 보다가 이거 보고 나서 명상 다시 시작해야지 하면서 또 30분 날아가 버렸어요. 명상 중에 쇼핑 광고까지 봤는데 이건 내가 필요한 물건인가 하며 고민하다가 정신없는 나날이 됐죠. 뇌가 너 진짜 명상하고 싶어? 하면서 놀리는 기분이에요. 한 번은 명상 앱을 깔아서 5분 명상을 시도했는데 2분 만에 알림 소리에 깜짝 놀라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명상이 아니라 핸드폰 중독 확인 시간이 된 거죠. 영어는 매일 꾸준히 하자고요. 오늘은 테드 강연 시청부터 시작! 이 강연이 나를 바꿀 거야 하면서 열심히 듣다가 5초 만에 옆에 뜬 고양이 영상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고양이가 수화기를 드는 장면이라니 하며 클릭하고 결국 1시간 동안 고양이 영상만 챙겨봤어요. 영어 실력은 제자리인데 고양이 사육사 수준은 업그레이드된 기분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유혹에 넘어간 적 있으시죠? 저는 영어 단어 10개 외우겠다고 했는데 고양이 영상 10개를 본 날도 있었어요. 뇌가 영어? 그게 뭐야? 하며 저를 무시하는 기분이었죠. 운동은 자기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요. 운동복을 입고 오늘은 진짜 뛴다 하면서 셀카를 찍었어요. 거울 앞에서 포즈 취하고 인스타에 올릴 멋진 캡션까지 고민했죠. 운동은 삶의 활력소. 샵 헬스, 샵 자기개발.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운동화 신고 문 앞까지 갔다가 좀 더 쉬었다가 할까 하며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셀카 한 장으로 하루 운동을 끝낸 기분이었죠. 여러분도 운동 계획 세우고 실행 전 단계에서 포기한 적 있으시죠? 저는 심지어 운동화 신은 상태로 소파에 앉아서 운동 영상이나 볼까 하다가 1시간을 날린 적도 있어요. 뇌가 너 진짜 운동할 생각이야? 하며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밤이 되어서야 오늘도 망했네 하며 하루를 돌아봤어요. 계획은 화려했지만 실행은 0%. 침대에 누우면서 내일은 진짜 다를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다음날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든 제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요. 여러분도 이런 반복 속에서 내가 왜 이러지 하신 적 있으시죠? 한 번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하자고 다짐했는데 2일째에 이미 포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 그 실패를 뒤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실패담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공감하셨던 그 좌절, 저도 똑같이 겪었어요. 근데 계속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해결책을 공유해 볼게요. 핵심은 작게 시작하고 실천을 우선이에요. 계획은 화려하게 짜는 대신 하루에 하나만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6시, 기상 대신 7시에 일어나서 10분 독서만 해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루 1시간 공부를 목표로 했는데 10분부터 시작하니 부담이 덜했어요. 그 10분이 20분, 30분으로 늘어나면서 뇌가 이건 할만해 하더라고요. 첫 번째 팁은 작은 목표 설정이에요. 예를 들어 책 3권 읽겠다고 다짐했는데 졸았다면 하루 5페이지만 읽기로 줄여보세요. 저는 이 방법으로 시작했는데 5페이지가 10페이지로, 20페이지로 늘어났어요. 뇌가 이건 해낼 수 있다 하면서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여러분도 작은 성공을 쌓아가면 점점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한 번은 1페이지 읽기만 목표로 했는데 그날 기분이 좋아서 5페이지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부른 거죠. 두 번째는 집중력 관리예요. 명상하다 핸드폰을 보셨다면 명상 전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고 시작해보세요. 저는 처음엔 5분 명상부터 시작했는데 핸드폰이 없으니 집중이 더 잘 됐어요. 영어 공부할 때도 테드 대신 1분 영상부터 시작하고 고양이 영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알람을 설정해봤죠. 점차 5분 10분으로 늘려가니까 실천율이 올라갔어요. 처음엔 1분 영상만 보다가도 점차 집중이 길어지면서 5분 영어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작은 조절로 집중력을 키워보세요. 세 번째는 실천 후 현실적인 동기부여예요. 운동복 입고 셀카만 찍고 끝났다면 5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나서 물 한 잔을 마시는 작은 휴식을 가져보세요. 저는 5분 움직인 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을 만들었는데 이 작은 루틴이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하게 해줬어요. 초콜릿 같은 보상은 먹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서 물이나 자연을 즐기는 방식이 더 지속 가능했죠. 점차 10분, 15분으로 늘려가면서 운동이 부담 없이 이어졌어요. 여러분도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 시작하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은 5분 산책 후 창문으로 햇살을 보며 이 정도면 괜찮다 하며 기분이 좋아진 적이 있어요. 이 작은 성취감이 다음 실천으로 이어졌죠. 마지막으로 하루 반성 시간을 가지세요. 밤에 계획만 세우고 끝났다면 5분만 앉아서 오늘 뭘 했나 돌아보세요. 실행하지 못한 이유를 적고 다음 날엔 그를 개선할 작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 습관 덕분에 내일 다를 거야가 진짜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오늘 왜 못했지? 핸드폰 때문이네 하며 적었고 다음 날 핸드폰을 치우니 10분 독서가 가능했어요. 여러분도 이 과정을 통해 점차 실천율을 높여갈 수 있을 거예요. 반성 후 노트를 보며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뿌듯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 실패담을 통해 공감하고 함께 웃어보았죠.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못하는 나날은 누구나 겪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변화로 그 반복을 깨뜨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10분 독서, 5분 명상, 5분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서 점점 나를 바꿔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한 가지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도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공부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연료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시험 불안, 과제 마감, 성적 압박, 이 모든 게 익숙하죠? 하지만 만약 스트레스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심 탈레브의 반취약성, anti-fragility, 개념을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8가지 실용적 도구를 소개합니다. 신경과학적 근거와 공부 문화에 맞춘 팁들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요. 자, 여러분,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스트레스는 3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유익한 스트레스, 관리 가능한 스트레스, 그리고 소진 스트레스. 심리학자 라자루스와 폴크먼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유익한 스트레스는 시험 전 적당한 긴장이 집중력을 높여줄 때처럼 동기를 줍니다. 관리 가능한 스트레스는 과제 마감처럼 도전적이지만 해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소진 스트레스는 밤샘 공부 후 무기력해지는 상태예요. 반취약성은 이 3가지를 구분해서 유익한 스트레스와 관리 가능한 스트레스를 성장의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하루 동안 겪은 스트레스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 공부는 유익한 스트레스, 3과제 동시 마감은 소진 스트레스,
이렇게요. 그리고 시험 전 긴장이 집중력을 높였다면 그 느낌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켜 보세요. 공부 시작 전 10초 점핑 잭으로 약간의 긴장감을 만드는 거죠. 소진 스트레스 신호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가 보이면 5분 휴식을 의무화하세요. 당신의 뇌는 시험 전날 드라마 연출가처럼 과장해요. 이 시험 망하면 인생 끝이라며 비극 음악을 깔죠. 하지만 현실은 그 시험은 당신 인생의 0.01%도 안 돼요. 스트레스의 새 얼굴을 이해하면 공부 압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부 중에 찬물로 세수를 한다든지 냉수 샤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냉수 샤워 30초가 공부 성취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놀랍게도 작은 스트레스를 의도적으로 경험하는 건 당신의 회복력을 키우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신경과학에 따르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뇌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합니다. 반취약성은 작은 도전으로 뇌를 단련시켜 더 큰 공부 압박에 대비하는 거죠. 마치 운동선수가 무거운 무게를 들어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해볼까요? 하루 5분, 새로운 공부 도전을 시도하세요. 예를 들어 플래시카드 대신 마인드맵으로 공부하거나 낯선 주제를 읽어보는 거예요. 또는 공부 전 30초 냉수 샤워로 긴장감을 경험한 뒤 그 에너지를 공부에 쏟아부으세요. 예를 들어 모르는 친구나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작은 용기는 경쟁적인 환경에서 큰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뇌는 아늑한 담요 속 고양이 같아요. 새로운 공부법 절대 안 해. 하지만 그 고양이를 살짝 밀어내면 갑자기 세상을 정복할 호랑이가 됩니다. 작은 스트레스 챌린지는 공부 스트레스에 대비하는 근육을 키웁니다.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게 당신을 망가뜨리는 대신 더 강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인지적 재구성은 공부 스트레스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보는 기술이에요.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우리의 감정이 사건 자체보다 그 해석에서 온다고 했어요. 시험 점수가 낮으면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 부분을 개선할까로 바꾸면 스트레스가 동기로 변합니다. 이게 반취약성의 핵심이에요. 스트레스를 성장의 촉매로 활용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최근 공부 스트레스 낮은 점수나 과제 부담을 떠올리고 기회로 재구성해보세요. 예, 이 과제는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울 기회야.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못하지? 대신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지? 로 질문을 바꿔보세요. 성적 중심 문화에서는 낮은 점수를 끝이 아니라 피드백으로 보는 연습이 특히 중요해요. 당신의 뇌는 80점을 보고 망했어. 학원 끊고 도망가야 해. 라고 외치죠. 하지만 그 20점 부족한 부분이 다음 시험에서 90점으로 이끄는 로드맵이에요. 공부 스트레스를 재구성하면 압박은 당신의 코치가 됩니다. 시험 전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릴 때 즉시 사용할 도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감정 응급 키트는 공부 스트레스에 빠르게 대응하는 맞춤형 도구예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전에 준비된 도구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 빠르게 진정시킵니다. 반취약성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돕죠.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험, 발표 같은 고압박 상황에서 이런 도구가 필요해요. 당신만의 키트를 만들어 볼까요? 4가지 요소로 구성하세요. 신체적 10회, 점핑잭으로 긴장 해소, 감각적 좋아하는 음악 30초 듣기, 인지적 이건 일시적인 스트레스야, 만트라 반복, 사회적 친구에게 응원 메시지 요청하거나 이 키트를 휴대폰 메모에 저장하고 시험 전 빠르게 확인하세요. 학원이나 학교, 공부하는 공간에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세요. 예를 들어 이어폰으로 명상 음악 듣기가 좋아요. 시험 전 당신의 뇌는 과다한 카페인을 마신 다람쥐 같아요. 공기놀이 망했어. 전교 1등 불가능.
이때 응급 키트를 꺼내면 그 다람쥐가 차분한 요가 강사로 변신합니다. 감정 응급 키트는 공부 스트레스의 소용돌이에서 당신을 구해줍니다. 시험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뿐이라면 믿으시겠어요? 3인칭 자아 대화는 공부 스트레스 속에서 객관성을 주는 강력한 도구예요. 미시간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면 감정적 거리가 생겨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어요. 반취약성은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통제력을 유지하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적 압박에서 느끼는 불안에 특히 유용합니다. 해보세요. 시험 전 불안할 때 나는 망할 거야. 대신 지민이는 이 시험을 잘 준비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하루 동안 3인칭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저널링해 보는 것도 좋아요. 공부하며 지인이나 친구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열등감을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어요. 지민이는 자신의 페이스대로 성장하고 있어. 당신의 뇌는 시험 전 내가 왜 이걸 못해? 라고 외치지만 3인칭으로 바꾸면 지민이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걸로 충분해. 갑자기 내면에 현명한 멘토가 나타난 기분이죠. 3인칭 자아 대화는 공부 스트레스 속에서 당신의 내면 코치를 깨웁니다. 긍정적 사고만으로 공부 동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멘탈 콘트라스팅은 공부 스트레스를 동기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예요. 가브리엘라 오팅겐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시각화와 장애물 예측을 결합하면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져요. 반취약성은 예상치 못한 공부 스트레스에 대비하는데 이 기술을 활용합니다. 3단계로 해보죠. 먼저 좋은 성적이나 원하는 대학 합격을 생생히 상상하세요. 다음, 장애물을 예측해요. 밤늦게 피곤할 거야. 게임 유혹에 빠질 거야. 마지막으로 만약 피곤하다면 10분 타이머로 짧게 시작한다처럼 계획을 세우세요. 학원 스케줄이나 부모 기대 같은 장애물에 맞춘 계획이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목표와 장애물을 점검해보세요. 당신의 뇌는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내일부터 12시간 공부, 완벽해! 라고 외치지만 다음날 넷플릭스가 유혹하죠. 멘탈 콘트라스팅은 그 유혹에 대비하는 비밀 무기예요. 공부 스트레스를 목표 달성의 연료로 바꿔줍니다. 말해보세요. 수능 준비, 대학 입시, 고시 시험처럼 긴 여정을 어떻게 버틸까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장기적 공부 스트레스 속에서 희망과 현실을 균형 잡는 방법이에요. 제임스 스톡데일 제독은 7년간의 포로 생활을 견디며 이 원칙을 보여주었어요. 궁극적 성공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되 현재의 어려움을 직시하세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능이나 장기 과제에서 특히 중요하죠. 해보세요. 현실을 구체화해요. 수능까지 6개월. 지금 내 약점은 수학이다. 그리고 희망을 유지하세요. 꾸준히 노력하면 목표 대학에 갈 수 있다. 부모나 교사 기대 속에서도 지금 힘들지만 내 페이스대로 간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당신의 뇌는 수능 100일 전, 100일 후엔 합격이야 라고 외치지만 모의고사 점수 보고 좌절하죠.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지금 힘들지만 나는 해낼 거야 를 동시에 유지하게 해줍니다. 공부의 긴 여정에서 희망과 현실을 균형 잡아줍니다. 공부 스트레스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만의 반취약성 시스템을 구축하면 압박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어요. 반취약성은 생리적,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영역을 통합해 스트레스에 대응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압박 속에서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회복력을 키울 수 있어요. 시작해볼까요? 생리적으로는 478 호흡을 따라 해보세요. 4초 흡입, 7초 유지, 8초 배출으로 시험 전 긴장을 완화하세요. 인지적으로는 3인칭 자아 대화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행동적으로는 하루 10분 새 공부법 같은
소규모 챌린지로 성장하세요. 사회적으로는 학원 친구나 가족과 스트레스를 공유하세요. 학원 일정에 맞춘 짧은 루틴이 중요해요. 당신의 뇌는 공부 스트레스 속에서 과부하 걸린 컴퓨터 같아요. 시스템 오류, 재부팅 필요. 반취약성 시스템은 그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공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당신의 운영체제가 됩니다. 여러분, 공부 스트레스는 공부하는 사람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배운 8가지 도구 스트레스 분류, 소규모 챌린지, 인지적 재구성, 감정 응급 키트, 3인칭 대화, 멘탈 콘트라스팅, 스톡데일 패러독스, 반취약성 시스템은 스트레스를 당신의 동맹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단지 그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한 가지 도구, 예를 들어 5분 챌린지를 시도하고 변화를 느껴보세요. 일주일 뒤 또 하나를 추가하며 반취약성을 키워보세요. 이 여정은 마라톤이에요. 스프린트가 아니죠.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공부 스트레스 경험과 어떤 도구를 시도할지 공유해주세요. 함께 스트레스를 성장으로 바꿔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트 정리하다가 이게 뭐야? 쓰레기통? 하며 책상만 두드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심리학 공부할 때 노트에 필기했는데 시험날 이 키워드 뭐였지? 하며 허공만 쳐다봤어요. 궁금한데요. 열심히 정리했는데 머리에 안 남아서 답답하신 적 있으시죠? 노트가 엉망이면 뇌가 이건 못 읽어 하며 문을 닫아버리죠. 저는 경제학 시험 전 노트만 3권 썼는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찾지도 못했어요. 그때 발견한 게 뇌가 사랑하는 노트 정리법이에요.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암기력이 쑥 올라가는 비법이죠. 단 권화처럼 한 권의 핵심을 담으면서 뇌에 지식을 쏙쏙 새기는 방법. 오늘은 노트 정리법 3가지로 암기력을 2배 올리고 시험을 정복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10분만 함께하면 뇌의 지도를 깔끔하게 그릴 준비 되실 거예요. 자, 출발합시다. 여러분, 노트 정리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펜으로 쭉 쓰시나요? 아니면 색색 펜으로 예쁘게 꾸미시나요? 저는 역사 공부하다 노트에 빼곡히 썼는데 시험 전 이게 뭐에 대한 거지? 하며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 번은 심리학 필기하다 키워드만 잔뜩 적었는데 정작 내용은 하나도 못 떠올렸죠. 이런 순간 뇌가 정보를 혼란스럽다 하며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노트 정리법이 빛을 발해요. 노트 정리법은 뇌가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정보를 구조화하는 기술이에요. 핵심은 키워드, 색상, 다이어그램을 활용해 뇌에 이건 중요해 신호를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 심리학 인지 편향을 정리할 때 키워드 확증 편향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자기 믿음만 찾는 경향을 간단히 적으면 뇌가 지식 네트워크를 짜요. 뇌 과학적으로 시각 피질은 색상과 구조로 정보 처리 속도를 30% 높이고 해마는 체계화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해요. 연구에 따르면 색상 구분과 다이어그램은 암기 효율을 35% 올려요. 저는 이 방법으로 경제학 개념 40개를 노트 한 장에 정리해 시험에서 95점 찍었어요. 왜 노트 정리가 강력할까요? 일반 필기는 정보를 쌓아두지만 뇌가 사랑하는 정리는 뇌가 필요한 것만 골라내도록 설계해요. 단권화, 공부법처럼 한 권의 핵심만 모으는 원리를 노트에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역사 산업혁명을 정리할 때 키워드 증기기관과 다이어그램, 기계 생산 증가를 그리면 뇌가 이건 필수 인식해요. 제 친구는 이 방법으로 자격증 시험 합격했어요.
노트 한 장 보고 시험 풀었는데 뇌가 다 기억했어 하더라고요. 노트 정리법은 뇌의 지식을 지도로 그리는 작업이에요. 키워드가 길잡이가 되고 구조가 길을 완성하죠. 이 방법으로 뇌가 암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색상 구분이에요. 형광펜과 검은펜을 활용해 키워드와 설명을 구분하세요. 예, 심리학 인지 편향에서 확증 편향은 노란 형광펜, 설명 자기 믿음만 찾기는 검은펜, 뇌 과학적으로 시각 피질은 색상 대비로 정보 우선순위를 매겨요. 색상 구분은 뇌의 주의력을 25% 높여줍니다. 저는 경제학 수요 곡선 정리할 때 키워드를 핑크 형광펜으로 표시했더니 뇌가 이건 외워야 해 집중했어요. 첫 작은 승리. 오늘 노트에 키워드 3개 형광펜으로 표시해보세요. 뇌가 깔끔하다 설레거든요. 팁 하나. 색상은 2-3개로 제한하세요. 너무 많으면 뇌가 혼란스러워 반응해요. 연구에 따르면 색상 구분은 기억 유지율을 30% 올려요. 지식 지도의 길잡이처럼 색상으로 뇌의 시각을 깨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깨어나요. 두 번째 방법은 다이어그램이에요. 마인드맵이나 플로우 차트로 개념을 시각화하세요. 예. 역사 산업혁명에서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 도시화, 화살표 연결. 뇌 과학적으로 대뇌 피질은 시각적 구조로 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해요. 마인드맵은 뇌의 연결성을 40% 높여줍니다. 저는 심리학 학습 이론 정리할 때 마인드맵으로 고전 조건화 파블로프 그렸더니 뇌가 이건 알겠어 했어요. 두 번째 작은 승리. 노트에 마인드맵 1개 그려보세요. 뇌가 연결 완성 만족해요. 팁! 다이어그램은 간단하게 5개 이하 항목으로 시작하세요. 뇌가 부담 없어 좋아해요. 연구에 따르면 시각화는 암기 속도를 35% 가속화해요. 지식 지도의 길처럼 다이어그램으로 뇌 네트워크를 짜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단단해져요. 세 번째 방법은 키워드 우선순위예요. 기출문제나 자주 틀리는 개념을 키워드로 먼저 정리하세요. 예, 경제학 공급 곡선에서 기출 키워드, 탄력성을 맨 위에 적기. 뇌 과학적으로 전전두엽은 우선순위가 명확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요. 키워드 정리는 집중력을 30% 높여줍니다. 저는 역사 한국전쟁 정리할 때 6.25와 휴전협정을 우선순위로 적었더니 뇌가 이건 필수야 했어요. 세 번째 작은 승리, 기출 키워드 3개 우선순위로 정리해보세요. 뇌가 집중은 확신해요. 팁, 키워드는 5개 이하로 간결하게 적으세요. 뇌가 쉽다 반응해요. 연구에 따르면 우선순위 정리는 기억 유지율을 45% 높여요. 제 동료는 이 방법으로 시험 만점 찍었어요. 키워드만 보면 내용 다 떠올라 했죠. 지식 지도를 완성하듯 키워드로 뇌의 집중을 끌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빛나요. 노트 정리법 잘하려면 실용 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한 페이지 한 주제. 한 페이지의 개념 하나만 정리하세요. 뇌의 해마가 명확해 집중해요. 저는 심리학 노트 정리하다 섞어 썼다가 실패했죠. 둘째, 소리 활용. 정리한 키워드를 소리내어 읽으세요. 청각 피질이 기억을 20% 강화해요. 저는 경제학 키워드 읽으며 30개 외웠어요. 셋째, 복습 주기. 정리 후 1시간 다음 날, 3일 뒤 훑어보세요. 뇌가 이건 내 거야 고정해요. 넷째, 단권화 연계 노트를 단권화 교재처럼 활용하세요. 핵심만 모아 한 권으로 시험 준비.
통계로 20일 반복하면 암기력이 40% 올라요. 저는 이 팁들로 역사시험 90점 넘겼어요. 처음엔 노트 정리 귀찮음 했는데 완성하니 내 뇌 암기 달인 했죠. 여러분도 7일만 도전해보세요. 뇌가 노트 정리? 내 특기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암기가 날개 달아요. 뇌가 사랑하는 노트 정리법 느끼셨나요? 색상 다이어그램, 키워드로 뇌에 지도를 그리면 암기력이 쑥 올라요. 색상 구분으로 시각을 깨우고 다이어그램으로 네트워크를 짜고 키워드 우선순위로 집중을 극대화하세요. 뇌의 시각, 피질과 해마가 암기 마스터 환호할 거예요. 저도 이 방법으로 심리학, 경제학, 역사 시험 정복하며 내 뇌 정리 천재야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지금 노트 펴고 키워드 3개 정리해보세요. 첫 작은 승리 축하로 차 한잔 즐기세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노트 정리, 시간 낭비 했지만 정리된 노트 보니 공부가 게임처럼 재밌어졌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하자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3일만 도전해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 노트 정리 꿀팁 더 없나요? 같은 질문 대환영이에요. 근데 진짜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일부터 하며 노트만 쳐다보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뇌에 있어요. 노트 정리로 암기 마스터 되세요. 필터 프리 라이프와 함께 뇌의 지도를 그려갑시다. 이렇게 하면 암기가 반짝해요. 여러분, 인강 듣다가 이게 뭐였더라 하면서 앞으로 돌려듣기만 자꾸 반복하다가 지쳐버리고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공부 포기해버렸나요? 저는 경제학 인강 듣다가 30분 내내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어요. 결국 시험날 수요 곡선이 뭐였지? 하며 허공만 쳐다봤죠. 궁금한데요. 열심히 인강 들었는데 머리에 안 남아서 답답하신 적 있으시죠? 강의가 아무리 좋아도 뇌가 이건 못하겠어 하면 시간 낭비예요. 저는 심리학 인강 2시간 들었는데 정작 인지 편향 하나도 기억 안 나더라고요. 그때 발견한 게 인강 잘 보는 법이에요. 뇌가 빠르게 흡수하도록 강의를 효율적으로 소화하는 비법이죠. 공부의 GPS처럼 뇌 학습 경로를 똑똑히 그려주는 기술. 오늘은 인강으로 시험 점수 올리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0분만 함께하면 뇌가 학습 시작 스위치 켤 준비 되실 거예요. 자, 출발합시다. 여러분, 인강 어떻게 들으세요? 그냥 재생 버튼 누르고 눈으로만 따라가시나요? 아니면 필기하며 집중하시나요? 저는 역사 인강 듣다가 재밌냄 했지만 시험 전 산업혁명 키워드 뭐였지? 하며 머리가 멈췄어요. 한 번은 심리학 강의 3강 들었는데 고전 조건화 하나도 못 떠올렸죠. 이런 순간 뇌가 정보 과다로 정리 안 돼.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강 잘 보는 법이 빛을 발해요. 인강 잘 보는 법은 뇌가 효율적으로 학습하도록 강의를 구조화하는 기술이에요. 핵심은 사전 준비, 집중 조절, 반복 활용으로 뇌에 이건 필수야 신호를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 경제학 공급 곡선, 강의 전 탄력성, 키워드를 미리 체크하고 강의 후 5분 복습하면 뇌가 학습 네트워크를 짜요. 뇌과학적으로 해마는 체계적 입력으로 기억을 고정하고 전전두엽은 시간 관리로 학습 효율을 30% 높여요. 연구에 따르면 사전 준비와 반복은 암기 유지율을 40% 올려요. 저는 이 방법으로 심리학 인강 10강 들으며 개념 50개 외워 시험 92점 찍었어요. 왜 인강 잘 보는 법이 중요할까요? 인강은 시간과 장소 제약을 없애주는 최고의 도구지만 잘못 들으면 뇌가 너무 많아 포기해요. 일타 강사 완강 목표로 무작정 들으면 뇌가 지쳐요. 대신
뇌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으면 효율이 쑥 올라가죠. 예를 들어 역사 한국전쟁 강의에서 6.25 키워드를 미리 체크하고 중요 부분만 집중하면 뇌가 이건 기억할게 반응해요. 제 친구는 이 방법으로 자격증 합격했어요. 인강 똑똑히 들으니 공부 시간이 반으로 줄었어 하더라고요. 인강 잘 보는 법은 뇌의 학습 경로를 그리는 작업이에요. 키워드가 GPS, 집중이 경로를 완성하죠. 이 방법으로 뇌가 인강을 사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10분 미리 보기 복습이에요. 인강 전 10분 강의 목차와 주요 개념을 훑고 궁금한 점에 물음표 표시하세요. 예. 심리학 학습 이론에서 파블로프 체크. 인강 후 10분 배운 핵심 개념을 빠르게 떠올리세요. 뇌과학적으로 전전두엽은 사전 준비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해마는 복습으로 기억을 고정해요. 이 과정은 학습 효율을 35% 높입니다. 저는 경제학 수요 곡선 강의 전 탄력성 미리 보고 후에 5분 복습했더니 뇌가 알겠어 반응했어요. 첫 작은 승리. 오늘 인강 전 10분 목차 훑어보세요. 뇌가 준비 완료 설레거든요. 팁! 10분 딱 지키세요. 넘기면 뇌가 시간 낭비야 짜증낼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짧은 복습은 기억 유지율을 40% 올려요. 학습 경로의 GPS처럼 10분으로 뇌를 깨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활짝 열려요. 두 번째 방법은 집중 맞춤 듣기예요. 모르는 개념이나 기출 키워드는 1에서 1.25배속으로 집중 익숙한 내용은 1.5에서 2배속으로 빠르게 넘기세요. 예. 역사 산업혁명 강의에서 증기기관은 1배속, 아는 도시화는 2배속, 뇌과학적으로 주의력 네트워크는 선택적 집중으로 에너지를 절약해요. 맞춤 듣기는 뇌 부담을 25% 줄여줍니다. 저는 심리학 인지 편향 강의에서 확증 편향만 1배속으로 듣고 나머진 빠르게 넘겼더니 뇌가 효율 최고 했어요. 두 번째, 작은 승리. 인강 10분 배속 조절로 들어보세요. 뇌가 집중 조절 완벽, 만족해요. 팁, 중요한 개념 나올 때 일시정지, 메모하세요. 뇌가 이건 내 거야 반응해요. 연구에 따르면 선택적 집중은 학습 지속력을 30% 높여요. 학습 경로의 속도 조절처럼 맞춤 듣기로 뇌를 달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쌩쌩해져요. 세 번째 방법은 자투리 반복이에요. 산책, 설거지, 준비 시간에 최근 들은 인강을 배경음처럼 틀거나 멍하니 들으며 뇌를 예열하세요. 예. 경제학 공급 곡선. 강의를 아침에 틀며 탄력성 복습. 뇌과학적으로 대뇌 피질은 반복 노출로 기억을 강화해요. 자투리 반복은 암기력을 20% 높입니다. 저는 역사 인강 틀고 커피 내리며 6.25 키워드 떠올렸더니 저절로 외워졌어요. 세 번째 작은 승리. 자투리 시간에 인강 5분 틀어보세요. 뇌가 익숙해 확신해요. 팁! 새로운 강의 대신 최근 들은 이론 강의 들으세요. 뇌가 복습 좋아 반응해요. 연구에 따르면 무의식 반복은 기억 유지율을 25% 올려요. 제 동료는 자투리 반복으로 시험 합격했어요. 인강이 머리에 배경음악처럼 박혔어 했죠. 학습 경로를 채우듯 자투리로 뇌를 가득 채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반짝해요. 인강 잘 보려면 실용 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강사 고르기. 본인이 이해 잘 되는 강사 골라보세요. 샘플 강의 5분 들으면 뇌가 이거 맞아 알려줬어요. 저는 설명 친절한 강사 골랐더니 경제학 개념이 쏙 들어왔어요. 둘째, 완강 집착 버리기. 시험 6개월 전이면 기본 강의, 3개월 전이면 기출 강의만 골라 들으세요. 뇌가 효율 최고 안도해요.
셋째, 문제풀이 활용. 문제 하나 풀고 강의 듣고 멈춘 뒤 반복하세요. 뇌의 보상 회로가 학습 성공 활성화돼요. 넷째, 복습 주기. 인강 후 1시간, 다음 날, 3일 뒤 핵심 개념 떠올리세요. 뇌가 이건 내 거야 고정해요. 통계로 15일을 반복하면 암기력이 35% 올라요. 저는 이 팁들로 역사시험 88점 찍었어요. 처음엔 인강 그냥 틀면 되지 했는데 이 방법으로 내 뇌 학습 고수야 했죠. 여러분도 7일만 도전해보세요. 뇌가 인강 내 장기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험이 쉬워져요. 인강 잘 보는 법 어떠셨나요? 10분 미리 보기, 집중 맞춤 자투리 반복으로 뇌가 학습을 빠르게 흡수해요. 10분 미리 보기 복습으로 경로 세우고 집중 맞춤으로 속도 조절하고 자투리 반복으로 경로 완성하세요. 뇌 해마와 전전두엽이 학습 고수 환호할 거예요. 저도 이 방법으로 심리학, 경제학, 역사 인강 소화하며 내 뇌 인강 마스터야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지금 인강 목차 10분 훑어보세요. 첫 작은 승리 축하로 간식 하나 즐기세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인강 그냥 틀면 끝 했지만 이 방법으로 공부가 퍼즐 맞추기처럼 재밌어졌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보자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3일만 도전해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 인강 집중법 더 없나요? 같은 질문 대환영이에요. 근데 진짜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일부터 하며 재생만 누르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뇌에 있어요. 인강으로 시험 고수 되세요. 필터 프리 라이프와 함께 뇌의 학습 경로를 그려갑시다. 이렇게 하면 학습이 빛나요. 여러분, 시험 전날 밤샘 공부하다 이제 포기다 하며 책상에 엎드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영어 시험 전 새벽 3시 불규칙 동사 뭐였지 하며 눈만 깜빡였어요. 몸은 깨어 있는데 뇌는 완전 로그아웃 상태였죠. 한 번은 지리시험 전 판구조론 외우다 새벽 4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쇼츠로 시간 다 보냈어요. 궁금한데요. 밤샘 공부하다 뇌가 멈춰 외친 적 있으시죠? 잠 못 자도 뇌를 살려두는 밤샘 공부 생존 전략이 있어요. 공부의 GPS처럼 뇌가 새벽까지 쌩쌩 달릴 경로를 그려주는 비법이죠. 저도 화학시험 전 이 방법으로 새벽 5시까지 버텨 90점 찍었어요. 오늘은 밤샘 공부를 똑똑히 이겨내는 3가지 전략과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10분만 함께하면 뇌가 시험까지 끝장낸다 각오할 거예요. 자, 지금 출발합시다. 여러분, 밤샘 공부 어떻게 하세요? 책상에 앉아서 버텨 외치며 커피 마시시나요?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 쌓아놓고 눈 비비시나요? 저는 화학시험 전 새벽까지 공부하다 주기율표 어디 갔지 하며 머리가 멈췄어요. 한 번은 영어 단어 50가에 외우다 새벽 4시 뇌가 다음 생애에 외울게 선언했죠. 이런 순간 뇌가 피로로 혼란 모드 들어가는 거예요. 뇌의 전전두엽이 에너지 고갈로 집중을 포기하고 해마가 기억 저장을 멈추는 상태죠. 여기서 밤샘 공부 생존 전략이 게임 체인저예요. 밤샘 공부 생존 전략은 뇌가 새벽까지 효율적으로 학습하도록 시간, 에너지, 환경을 조절하는 기술이에요. 핵심은 뇌의 생체 리듬에 맞춰 과목을 나누고 집중 주기를 최적화하고 뇌에 적절한 연료를 공급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밤 9시에 영어 시제 단어를 외우고 새벽 1시에 수학 공식을 풀면 뇌가 리듬을 타면서 학습을 이어가요. 뇌 과학적으로 대뇌피질은 시간대별 학습 분배로 정보 처리 효율을 30% 높이고 도파민은 적절한 휴식으로 집중력을 25% 강화해요. 연구에 따르면 전략적 밤샘은
기억 유지율을 35% 올려줍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지리 기후 단원 외우고 시험 92점 넘겼어요. 왜 밤샘 공부 전략이 중요할까요? 밤샘은 뇌의 피로를 가중하지만 똑똑한 방법으로 하면 새벽 5시에도 뇌가 쌩쌩해요. 무작정 끝까지 간다 하면 뇌가 에너지 없어 항의하며 로그아웃해요. 대신 뇌의 생체 리듬에 맞춰 공부하면 효율이 쑥 올라가죠. 예를 들어 화학 결합을 밤에 암기하고 새벽에 간단히 복습하면 뇌가 이건 내 거야 확정해요. 제 동료는 이 방법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요. 밤샘 똑똑히 하니 뇌가 새벽에도 깨어 있었어 하더라고요. 밤샘 공부 전략은 뇌의 학습 경로를 그리는 작업이에요. 시간 분배가 GPS 집중과 연료가 경로를 완성하죠. 이 방법으로 뇌가 새벽을 이겨낼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은 시간대별 과목 분배예요. 뇌의 에너지는 시간대마다 다르죠. 밤 9시부터 12시는 뇌가 깨어 있으니 암기 과목을 공략하세요. 예. 영어, 구동사나 지리, 지형 용어 같은 단어 중심 과목. 새벽 1시부터 3시는 졸림이 오니 이해 위주 과목으로 가볍게. 예. 수학, 2차 함수, 공식 정리나 화학, 산염기, 개념 복습. 새벽 4시부터 6시는 뇌가 피곤한 상태라 복습 시간으로 체크리스트로 핵심만 훑으세요. 뇌 과학적으로 대뇌피질은 시간대별 학습 리듬으로 정보 처리 효율을 30% 높여요. 밤엔 단기 기억이 활성화되고 새벽엔 장기 기억 고정이 중요하죠. 저는 영어 시제를 밤 10시에 외우고 새벽 2시 수학 문제 풀었더니 뇌가 리듬 완벽했어요. 한 번은 지리 판구조론을 새벽 4시에 체크리스트로 복습했더니 시험 때 술술 떠올랐어요. 첫 작은 승리. 오늘 밤 9시 암기 과목 30분 시작해보세요. 뇌가 출발 좋다 설레거든요. 팁. 새벽 복습은 포스트잇에 3개 키워드 적어 간단히. 뇌가 부담 제로 좋아해요. 연구에 따르면 시간 분배는 밤샘 기억 유지율을 35% 올려요. 학습 경로의 GPS처럼 시간대로 뇌를 조율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새벽에도 깨어나요. 두 번째 전략은 90분 집중 루틴이에요. 짧은 25분 포모도로는 밤샘엔 부족해요. 대신 90분 몰입 후 15분 휴식, 샤워, 음악 듣기 또는 40분 집중 후 10분 휴식, 걷기, 스트레칭 하세요. 예, 화학 주기율표 90분 공부 후 좋아하는 노래 듣기 또는 지리 기후 40분 후 10분 책상 주위 걷기. 뇌 과학적으로 시냅스는 90분 주기로 학습을 연결해 기억력을 25% 높여요. 휴식은 도파민을 충전해 다음 집중을 준비하죠. 저는 수학 미분 40분, 공부 후 10분 스트레칭 했더니 뇌가 재충전 완료했어요. 한 번은 영어 구문 90분 몰입 후 샤워했더니 머리가 맑아지며 단어가 떠올랐어요. 두 번째 작은 승리. 오늘 90분 루틴 1회 도전해보세요. 뇌가 집중 최고. 만족해요. 팁. 타이머 앱으로 리듬 맞추세요. 뇌가 계획대로야 반응해요. 연구에 따르면 90분 루틴은 집중 지속력을 30% 올리고 짧은 휴식은 뇌 피로를 20% 줄여요. 하지만 주의! 휴식 중 유튜브나 게임은 피하세요. 뇌의 도파민 과부하로 집중이 망가져요. 저는 한번 유튜브 10분 보았다가 공부? 나중에 하며 1시간 날렸어요. 학습 경로의 속도 조절처럼 90분 루틴으로 뇌를 쌩쌩 달리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새벽까지 버텨요. 세 번째 전략은 뇌 연료 관리예요. 초콜릿, 설탕 과다 간식은 당 충격으로 뇌가 30분 만에 에너지 급락해요. 달걀, 바나나와
견과류, 포도당과 마그네슘. 삶은 달걀과 토마토 주스로 뇌를 안정화하세요. 카페인은 새벽 2시 전까지만, 이후엔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로 갈아타세요. 뇌 과학적으로 포도당은 뇌 에너지를 공급하고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으로 집중력을 20% 높여요. 저는 영어 구동사 외우다, 바나나 플러스 아몬드 먹었더니 뇌가 에너지 만땅 했어요. 한 번은 새벽 3시 커피 마셨다가 심장이 쿵쿵 뛰며 집중 망쳤어요. 보리차로 바꾸니 뇌가 상쾌했죠. 세 번째 작은 승리. 오늘 밤 바나나 간식 먹어보세요. 뇌가 연료 충전 확신해요. 팁! 간식은 책상 옆에 미리 준비. 뇌가 에너지 끊김없어 좋아해요. 연구에 따르면 적정 연료는 밤샘 효율을 25% 올리고 카페인 과다는 집중력을 15% 떨어뜨려요. 에너지 드링크 2캔 이상은 최악. 심장 두근거림과 탈수로 뇌가 살려줘 외쳐요. 제 동료는 바나나 플러스 물로 밤샘 버텨 자격증 합격했어요. 뇌가 새벽 5시에도 맑았어 했죠. 학습 경로의 연료처럼 뇌 연료로 새벽을 뚫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새벽에서도 반짝해요. 뇌의 도파민이 공부 의욕을 20% 올려요. 통계로 10일 밤샘 루틴 반복 시 학습 효율이 30% 올라요. 밤샘 공부 성공하려면 실전 팁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빛과 온도 조절, 주광색 LED 5000K 이상으로 햇빛 느낌 내고 방 온도 21에서 23도 유지, 창문 열어 산소 순환. 뇌의 시각 피질이 각성해 집중력이 20% 올라요. 저는 형광등 아래서 공부하다 졸았는데 LED로 바꾸니 뇌가 깨어 했어요. 둘째, 미니 수면. 밤샘 전 20분 낮잠, 새벽 졸리면 15분 파워냅과 찬물 세수, 뇌의 인지 회복력이 30% 리셋돼요. 30분 넘기면 깊은 수면 들어가 뇌가 멍해져요. 셋째, 손으로 요약. 공부 안 될 때 세 줄 요약 쓰거나 그림 그리세요. 뇌의 운동 피질이 활성화돼 기억력이 15% 올라요. 저는 지리 지형 요약 3줄 썼더니 시험 때 떠올랐어요. 넷째, 움직임. 집중 안 되면 30초 제자리 뛰기나 광대 스트레칭. 뇌의 도파민이 공부 의욕을 올려요. 다섯째, 최악의 실수 피하기. 한 과목만 쭉 공부하면 뇌 피로 누적돼 효율 떨어져요. 누워서 강의 듣기도 금물, 뇌가 잠자기 모드 전환해요. 통계로 10일 밤샘 루틴 반복 시 학습 효율이 올라요. 저는 이 팁들로 수학시험 87점 찍었어요. 처음엔 밤샘 망했어 했는데 이 방법으로 내 뇌 새벽 고수야 했죠. 밤샘 공부 생존 전략 느끼셨나요? 시간대별 과목 분배, 90분 집중, 뇌 연료로 뇌가 새벽까지 쌩쌩 달려요. 과목 분배로 리듬 맞추고 90분 루틴으로 집중 강화하고 뇌 연력으로 에너지 충전하세요. 뇌의 해마와 전전두엽이 밤샘 마스터 환호할 거예요. 저도 이 방법으로 영어, 지리, 화학 시험 버텨 내 뇌 새벽 전사야 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밤샘 불가능했지만 이 전략으로 공부가 레이스처럼 짜릿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지금 밤 9시 암기 과목 30분 시작해보세요. 첫 작은 승리 축하로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즐기세요. 내일 하자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3일 도전해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 밤샘 집중 꿀팁 더 없나요? 대환영이에요. 근데 진짜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잠이나 자자 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뇌에 있어요. 밤샘으로 시험 고수 되세요. 필터 프리 라이프와 함께 뇌의 학습 경로를 그려갑시다. 이렇게 하면
새벽이 빛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점수가 제자리 걸음이라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국어시험 전 한자성어 열심히 외웠는데 점수가 60점대에서 안 움직였어요. 뇌가 노력 낭비 외쳤죠. 한 번은 수학 함수 문제풀이 연습했는데 시험날 이게 뭐지 하며 멍 때렸어요. 궁금한데요. 공부 시간은 늘렸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내 머리 문제인가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사실 문제는 뇌가 아니라 공부법이에요. 잘못된 공부법은 뇌를 헷갈리게 만들죠. 탑 쌓기처럼 잘못된 돌을 쌓으면 무너져요. 올바른 공부법으로 단단히 쌓는 비법이 필요해요. 저는 이 방법으로 사회경제 단원 85점 찍었어요. 오늘은 성적이 안 오르는 4가지 이유와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10분만 함께하면 뇌가 이제 점수 올린다 각오할 거예요. 자, 출발합시다. 여러분,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 뭘까요? 열심히 했는데 뇌가 저장 안 해 하면 시간만 낭비해요. 저는 국어 문법 공부하다 다 알았지 했는데 시험날 하나도 못 떠올랐어요. 한 번은 수학 미분 문제만 푸느라 개념 놓쳤다가 망했죠. 뇌가 혼란스러워 했어요. 이건 뇌가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탓이에요. 잘못된 공부법은 뇌의 해마와 전전두엽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여기서 성적이 안 오르는 4가지 이유와 해결법을 뇌 과학 기반으로 파헤쳐 볼게요. 첫째, 기본서 안 보고 기출문제만 푼다. 기출문제는 시험 패턴을 알려주지만 개념 없이 풀면 뇌가 맥락 없어 항의해요. 헤르만 에빙하우스 1885년의 망각 곡선 연구는 기본 개념 없으면 기억이 일주일 만에 70% 사라진다고 했어요. 둘째, 답 보면서 문제 푼다. 답을 보면 뇌가 생각 안 해도 돼 하며 학습을 스킵해요. 로에디게르와 칼피케 2006년 스스로 푸는 게 답 확인보다 기억력을 2배 오래 유지시킨다고 했죠. 셋째, 복습 없이 강의만 듣는다. 강의만 들으면 뇌가 일회성 정보로 처리해요. 존 던로스키 2013년의 연구는 복습이 없는 학습은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넷째, 틀린 공부법 고수. 잘못된 방법 반복은 뇌의 보상 회로를 약화시켜 동기를 떨어뜨려요. 머리와 드롯 2015년 비효율적 공부법이 학습 지속력을 줄인다고 했죠. 저는 이 함정들 빠졌다가 사회, 경제, 시험 망쳤어요. 하지만 해결법으로 85점 올렸죠. 블록놀이처럼 잘못된 돌 쌓기를 멈추고 뇌가 원하는 공부법으로 단계를 쌓아야 해요. 이 방법으로 뇌가 성적을 올릴 준비를 해요. 첫 번째 이유는 기본서 안 보고 기출문제만 푼다예요. 기출문제는 시험 패턴을 알려주지만 개념 없이 풀면 뇌가 이해 못해 항의해요. 예, 수학 2차 함수. 기출 풀다 개념 모르고 틀렸어요. 뇌가 맥락 없이 문제를 저장 못하죠. 해결법. 기본서로 개념 잡고 기출로 연습하세요. 국어 기본서 20분 읽고 기출 3문제 풀면 뇌가 연결됐어 반응해요. 세페다 이 연구는 개념 학습 후 문제풀이가 기억 유지 기간을 3배 늘린다고 했어요. 저는 사회경제 기본서 먼저 읽고 기출 풀었더니 80점 넘겼어요. 첫 작은 승리. 오늘 기본서 20분 읽고 기출 한 문제 풀어보세요. 뇌가 기초 단단 설레거든요. 팁! 기본서 핵심만 형광펜으로 체크. 뇌가 중요해. 기억해요. 공기놀이 첫 단계처럼 기본서로 뇌의 기초를 쌓아보세요. 두 번째 이유는 답 보면서 문제 푼다예요. 답을 보면 뇌가 생각 안 해도 돼 하며 학습을 건너뛰어요. 예,
수학 확률 문제 답 보면서 풀었더니 시험 때 어떻게 푸는 거지 했어요. 해결법. 스스로 풀고 틀린 부분만 답 확인하세요. 국어 독해 문제. 10분 고민 후 답 확인하면 뇌가 학습 완료 저장해요. 로에디게로와 칼피케는 스스로 푸는 게 답 확인보다 기억력을 2배 강화한다고 했죠. 저는 사회 정치 문제 스스로 풀고 피드백 받았더니 시험 때 90% 맞았어요. 두 번째 작은 승리. 오늘 문제 1개 스스로 풀어보세요. 뇌가 도전 성공 좋아해요. 팁. 틀린 문제는 3줄로 오답 노트 쓰세요. 뇌가 오답 고쳤어. 활성화돼요. 공기놀이 2번째 단계처럼 스스로 풀기로 뇌를 깨워보세요. 3번째 이유는 복습 없이 강의만 듣는다예요. 강의만 들으면 뇌가 일회성 정보로 처리해 금방 잊어요. 예, 국어 문법 강의 들었는데 복습 안 해서 시험 때 까먹었어요. 해결법. 강의 후 1시간 다음 날 3일 뒤 복습하세요. 사회 경제 강의 듣고 5분 요약 복습했더니 뇌가 기억 고정했어요. 로디교와 버틀러, 간격 복습이 기억 유지 기간을 3배 늘린다고 했죠. 저는 수학 미분 강의 후 3일 뒤 복습으로 85점 올렸어요. 3번째 작은 승리. 오늘 강의 후 5분 복습해보세요. 뇌가 저장 완료 만족해요. 팁. 플래시카드 앱으로 복습 간격 설정. 뇌가 편리해 좋아해요. 공기놀이 3번째 단계처럼 복습으로 뇌를 단단히 채워보세요. 4번째 이유는 틀린 공부법 고수예요. 잘못된 방법 반복은 뇌의 보상 회로를 약화시켜 공부 재미없어 하게 해요. 예, 사회 역사, 밤샘 공부만 고집하다 뇌가 지쳤어 했어요. 해결법, 공부법 점검하고 조정하세요. 예, 국어 독해 시간 재고, 효율 낮으면 짧은 세션으로 바꾸세요. 무레와 드로스는 공부법 조정이 학습 동기를 높인다고 했죠. 저는 수학 기하 20분 세션으로 바꿨더니 뇌가 재밌어 했어요. 4번째 작은 승리. 오늘 공부법 하나 점검해보세요. 뇌가 새로워 설레거든요. 팁. 주간 공부 일지 써보세요. 뇌가 계획 짱 반응해요. 공기놀이 마지막 단계처럼 공부법 조정으로 뇌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 느끼셨나요? 기본서 안 보고 기출만 풀거나 답 보면서 풀거나 복습 없이 강의만 듣거나 틀린 공부법 고집하면 뇌가 혼란 외쳐요. 기본서로 기초 쌓고 스스로 풀고 피드백 받고 간헐적 복습하고 공부법 조정하세요. 뇌 해마와 전전두엽이 성적 올린다 환호할 거예요. 저도 이 방법으로 국어, 수학, 사회시험 점수 올려 내 뇌 공부 고수야 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내 공부법 괜찮아 했지만 이 해결법으로 성적이 레이스처럼 쌩쌩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지금 기본서 20분 읽고 기출 한 문제 풀어보세요. 첫 작은 승리 축하로 좋아하는 차 한 잔 즐기세요. 내일 하자.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3일 도전해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 공부법 어떻게 점검하나요? 대환영이에요. 근데 진짜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나중엔 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뇌에 있어요. 올바른 공부법으로 시험 고수 되세요. 필터 프리 라이프와 함께 공부 단계를 쌓아갑시다. 이렇게 하면 성적이 빛나요. 출퇴근길 지하철 버스 매일 30분씩 앉아 계시죠? 솔직히 물어볼게요. 출근길에 뭐 하세요? 핸드폰으로 유튜브 쇼츠 보시나요? 아니면 졸고 계시나요? 저는 그랬어요. 웃긴 게 뭐냐면 매일 아침 오늘은 지하철에서 영어 공부해야지 다짐하고
정작 앉으면 핸드폰 게임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출근길 30분, 퇴근길 30분, 하루에 1시간인데 이걸 그냥 날리고 있잖아요. 1년이면 365시간이에요. 거의 한 달치 시간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깝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지하철이 실은 최고의 학습 공간이라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요. 오늘은 여러분께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이론 필요 없어요. 내일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이에요. 지하철에서 공부? 말도 안 돼.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지하철에서 무슨 공부를 해? 시끄럽고 흔들리는데. 저도 그랬어요. 지하철에서 책 펴들고 있으면 옆 사람이 뭘 보나 싶어서 쳐다보고, 갑자기 브레이크 걸리면 책이 팅팅 날아가고요. 한 번은 토익 단어장 들고 탔는데 옆에서 아저씨가 통화하는 소리에 집중 안 되고, 여고생들이 수다 떠는 소리에 짜증나고, 역시 집에서 조용히 해야겠다 하고 포기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지하철은 너무 산만하고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 무엇보다 30분이면 너무 짧잖아요.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뇌가 우리를 또 속이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거죠. 충격적인 진실은 지하철이 뇌에게 최고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약간의 소음과 움직임이 오히려 뇌를 더 깨우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조용한 곳보다 배경소음이 있을 때 집중력이 더 좋아진다고요. 제가 실험해 봤는데요. 집에서 조용히 영어 공부할 때는 10분 만에 졸았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같은 내용 공부하니까 30분 내내 깨어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첫째, 뇌가 긴장 상태를 유지해요.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거든요. 이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둘째, 멀티센서리 학습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흔들림을 느끼면서 여러 감각이 동시에 활성화되거든요. 뇌가 이건 중요한 정보야 라고 착각해서 더 잘 기억해요. 셋째, 시간 제약이 집중력을 높여요. 30분 안에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뇌를 더 예민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6개월 동안 실험해서 찾은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1단계, 앉자마자 3분 룰을 만드세요. 지하철 타자마자 핸드폰 꺼내지 마세요. 대신 3분 동안 오늘 배울 것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영어 단어 5개만 외우자. 이런 식으로요. 뇌가 지금 학습 모드구나 하고 준비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집중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2단계, 소음을 친구로 만들어 보세요. 지하철 소음 때문에 짜증내지 마세요. 오히려 활용하세요. 영어 공부할 때는 지하철 소음을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적당한 소음이 창의성을 높인다고 해요. 제가 데이터 분석 공부할 때 지하철에서 했는데 집에서보다 오히려 더 잘 이해되더라고요. 뇌가 소음을 걸러내려고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3단계, 30분을 10분씩으로 나누어 보세요. 30분을 한 번에 쓰려고 하지 마세요. 10분씩 3등분해서 쓰세요. 첫 10분, 새로운 걸 배우기, 단어, 개념 등. 중간 10분, 어제 배운 것 복습하기. 마지막 10분, 오늘 배운 것 정리하기. 이렇게 하면 뇌가 이 정도면 할만하네 하고 따라와요. 저는 이 방법으로 한 달 만에 엑셀 함수 20개 익혔어요. 제가 직접 해본 지하철 학습 실전기를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처음엔 민망했어요. 지하철에서 공부한다고 노트 꺼내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요. 한 번은 영어 단어 중얼거리다가
옆 할머니가 요즘 젊은이들 참 부지런해 하셔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근데 3일 만에 적응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각자 할 일 하고 있으니까 신경 안 써요. 오히려 나도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생겨요. 파이썬 코딩 배울 때는 지하철에서 코드 읽기만 했는데 집에 가서 직접 쳐보니까 이해가 빨라요.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 거죠. 영어는 더 재밌었어요. 지하철 안내방송 들으면서 The next station is 이런 표현들을 따라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타면 귀 쫑긋하고 듣고요. 살아있는 영어 공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현실적인 팁들 더 드릴게요. 책이 무거워서 싫다고요. 스마트폰 활용하세요. 단어 앱, PDF 교재, 유튜브 강의까지 다 있어요. 저는 지하철용 학습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오프라인으로도 볼 수 있게 해뒀어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다고요? 코너 자리에 앉으세요. 아니면 이어폰 끼고 화면만 보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다들 자기 할 일 하고 있어요. 흔들려서 글씨 못 쓴다고요? 쓰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읽기, 듣기, 생각하기 위주로 하면 돼요. 필기는 집에서 정리하고요. 졸려서 집중 안 된다고요? 그럼 10분만 자세요. 그리고 나머지 20분 활용하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역에서 내릴 때 방해된다고요? 알람 맞춰 놓으세요. 내리기 5분 전에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요. 6개월 후 진짜 달라진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이게 되겠어 했어요. 지하철에서 30분으로 뭘 할 수 있겠나 싶었죠. 근데 3개월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영어 단어는 500개 늘었고 파이썬 기초 문법은 다 익혔어요. 데이터 분석 기초 개념들도 머릿속에 정리됐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자신감이에요. 나도 바쁜 와중에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요. 회사에서도 요즘 뭔가 다른 애 소리 들어요. 친구들이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해 할 때 나는 지하철에서 해 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은 같은 호선 타는 직장인이 저 보더니 나중에 저도 따라 해보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은근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내일 출근할 때 이거 해보실 거예요? 아니면 또 다음 주부터 해야지 하면서 미루실 건가요? 솔직히 이 방법 효과 없으면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야, 이거 안 되잖아 하면서 댓글 달아도 돼요. 근데 진짜로 해보시겠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첫째, 내일 아침 지하철 타면 핸드폰 3분 동안 안 보기. 둘째, 오늘 배울 것 하나만 정하기. 단어 5개라도 좋아요. 셋째, 10분씩 나눠서 하기. 이것만 해도 한 달 후에 달라진 자신을 느낄 거예요. 세상은 바쁘고 시간은 없지만 지하철 30분은 매일 있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1년 후 여러분을 결정해요. 지금 당장 핸드폰에 학습 앱 하나만 깔아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출근길이 지겨운 시간에서 성장하는 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지하철이 여러분의 이동하는 교실이 되는 거죠. 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에 성공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통하는 필터프리 라이프입니다. 공부, 자기계발 고민하지 말고 질문해주세요. 요즘 머리가 돌덩이 같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피곤하고 간단한 일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고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예전에 잘 하던 일들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셨죠? 저는 그랬어요. 2년 전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 하루 12시간씩 6개월을 버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가 고장난 것 같더라고요. 간단한 이메일 쓰는 것도 30분씩 걸리고 공부 집중력은 5분도 안 가고요. 병원 가서 검사해도 이상 없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몸이 아니라 뇌가 탈진한 거구나.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멀쩡해 보이는데 뇌만 죽어 있는 느낌? 화도 많아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져서 왜 이러지 싶고요. 웃긴 게 뭐냐면 우리는 몸이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뇌가 아프면 왜 안 되지 하면서 자책하거나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게 더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3개월 만에 번아웃된 뇌를 회복시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이론 말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끝까지 시청할 준비되셨죠? 여러분, 번아웃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뇌 과학적으로 보면 진짜 뇌가 손상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면 뇌의 해마 부분이 줄어들어요.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번아웃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해졌지? 라고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한 번에 처리하던 일들이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회의 중에 방금 뭘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자꾸 까먹고요. 처음엔 내가 게을러진 건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뇌가 진짜로 변한 거였어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 뇌는 새로운 뇌세포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뉴로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이것도 멈춰요. 그래서 번아웃 되면 창의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걸 배우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예전에 잘 하던 일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요. 그게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실제로 변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뇌는 회복될 수 있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정말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실제로 해본 3개월 회복 프로토콜을 알려드릴게요.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첫 달은 일단 뇌를 더 망가뜨리는 걸 멈춰야 해요. 저는 이걸 뇌 해독이라고 불러요. 가장 중요한 건 수면이에요. 번아웃된 상태에서 수면 부족은 독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7시간 이상 자기로 했어요. 처음엔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잠 제대로 안 자면 효율이 더 떨어져요. 그리고 카페인 줄이세요. 저는 하루 커피 5잔 마시던 사람이었는데 2잔으로 줄였어요. 카페인이 코르티솔을 더 올리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또 하나, 멀티태스킹 금지예요. 번아웃된 뇌는 여러 일을 동시에 못해요. 저는 한 번에 하나씩만 하기로 했어요. 이메일 볼 때는 이메일만, 회의할 때는 회의만요. 둘째 달부터는 뇌에 영양을 공급해줘야 해요. 뉴로제네시스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건 운동이에요. 근데 헬스장 가서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걷기만 해도 돼요. 저는 매일 30분씩 산책했어요. 걷기 운동이 BDNF라는 뇌성장 인자를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 배우기예요. 근데 업무 관련 말고 완전히 다른 걸로요. 저는 기타 배웠어요. 하루 15분씩만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다시 활성화되거든요. 명상도 해보세요. 저는 명상 앱 깔아서 하루 10분씩 했어요. 처음엔 이게 뭔 소용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2주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셋째 달에는 뇌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해요. 이제 회복된 뇌를 써먹는 거죠. 복잡한 문제를 천천히 풀어보세요. 저는 퍼즐 게임 했어요. 스도쿠나 크로스워드 같은 것들요. 뇌가 다시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 늘리기예요. 번아웃 되면 사람 만나기 싫어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뇌 운동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 만나서 수다 떨었어요. 마지막으로
창의적 활동이에요. 저는 블로그의 일기처럼 글쓰기 시작했어요.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법도 따라해보고요. 창의적 활동이 뇌의 연결을 다시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론으로는 쉬운데 실제로 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직장인, 육아 병행 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팁들 드릴게요. 첫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3개월 동안 완벽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2주 만에 포기할 뻔했어요. 대신 80% 정도만 해도 효과 있어요. 둘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더 받아요. 저는 첫 주에는 수면 시간만 늘렸어요. 그 다음 주에 산책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요.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나 지금 번아웃 회복 중이야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저는 팀장한테 말했더니 업무량 조절해 주더라고요. 넷째, 진전을 기록하세요. 저는 매일 밤 오늘 뇌 상태 어땠나 점수를 매겼어요. 10점 만점에 3점에서 시작해서 3개월 후에 8점까지 올랐어요. 다섯째, 재발 방지하세요. 회복된 후에도 계속 관리해야 해요. 저는 지금도 매일 30분 산책하고 주말엔 완전히 일 안 해요. 진짜로 3개월 후에 뭐가 달라졌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집중력이 돌아왔어요. 예전엔 5분도 집중 안 됐는데 지금은 2시간씩도 문제 없어요. 회의 중에 딴 생각하는 것도 줄었고요. 두 번째,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사람 이름 까먹는 것도 줄었고 업무 내용도 더 잘 기억나요. 메모에 의존하는 것도 많이 줄었어요. 세 번째, 창의력이 돌아왔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고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졌어요. 팀에서 요즘 아이디어 많이 내네 라는 말도 들었어요. 네 번째, 감정 조절이 됐어요. 예전엔 작은 일에도 짜증났는데 지금은 훨씬 안정적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체력도 좋아졌어요.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주말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됐어요. 번아웃 때는 주말에 누워만 있었거든요.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스트레스 관리는 신경 써야 하고 무리하면 다시 힘들어져요. 하지만 확실히 많이 나아졌어요. 여러분, 번아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다가 생기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인정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이 3개월 프로토콜 진짜 해보세요.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저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계속하니까 변화가 있었어요. 혹시 이거 정말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뇌가 정말 회복될까 싶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들이에요. 번아웃에서 벗어나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부터 7시간 자기, 내일부터 30분 걷기, 이것부터 시작해보세요. 3개월 후에 여러분이 진짜 달라졌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회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자, 오늘 몇 시에 잘 건가요? 내일 언제 산책할 건가요? 지금 당장 정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뇌가 기다리고 있어요.